안녕하세요. UA 진로진학센터 박성철 대치센터장입니다. 자, 구평이 끝났죠. 예, 여러분들 모두 구평 잘 받기를 바라고요. 구평이 예상했던 거랑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했던 것처럼 문학 변수, EBS 중심에서 문학 변수가 있었던 걸로 예상대로 나왔고, 수학은 6평 지나고 나서 우리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킬러를 안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들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은데, 영어가 예상 밖으로 좀 어려웠죠. 원래대로 하면은 빈칸 추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돼서 10% 정도 넘게 1등급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처음 6평보다 더 어렵게 출제가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거의 1등급 받은 학생이 5% 미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도 원래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국어, 수학, 영어를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상의 의대 또 한의대, 약대 라인을 나누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학 변별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탐구 관련돼서 과탐이 좀 고난도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성적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과탐 같은 경우에 투과목 같은 경우 좀 난이도가 좀 있는 형태로 표점이 높게 나타나 있는데, 원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탐 과목들하고 표준점수 1등급 컷 성적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사탐은 저희 예상했었던 것처럼 과탐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정도에 맞춰가지고 사탐이 어렵게 낼 거니까 표준점수 차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낸 그 문제를 보게 되면 과탐이 조금 덜 어렵게, 물론 어려웠겠지만은 저희가 예상했었던 거에 비하면 조금 덜 어렵게 나왔고, 사탐은 적절하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과탐과 사탐의 등급 컷 그 성적대가 표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는 일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했었던 걸로 보게 되면은 국어, 수학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고 보면, 영어랑 탐구가 좀 달랐는데 영어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게 나왔고, 과탐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쉽게 나왔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9월달 모의고사니까요. 이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들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시험 잘 봤으니까 수능도 잘 볼 거야, 이번 못 봤으니까 망했으니까 수능도 망할 거야, 뭐 9평 나오는 데서도 나오겠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9평은 말 그대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이 거의 그대로 11월 달에 모의고사 이 형태대로 수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문제 내용은 바뀌겠지만 그 유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큰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난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난이도만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방향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문학, 특히 EBS 관련돼서 해당 나와 있는 지문에 대한 거는 그대로 가지고 오더라도 문제를 변경시켜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수생들보다는 현역 학생들한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재수생보다는 현역 학생들한테, 특히 문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작품 수를 많이 본 거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갈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형태라든지 아니면 EBS에 기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섭렵하셔가지고 그런 변수를 달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하겠고요. 수학은 지금 봤을 때는 예상했던 것 중에 최고 난도의 킬러가 거의 안 나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능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는 전략으로, 다 맞거나 하나 정도만 틀려야 되는 그 정도가 돼야지 마찬가지로 의대나 약대 라인 정도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하 라인,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통 2등급 때 후반부터 4등급 때 초반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고난도 문제가 안 나온다 그러면, 킬러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 영역에서는 내가 이후에 연습하는 양에 따라서, 내가 이해한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점수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킬러가 있을 때는 내가 못 풀기 때문에 빼도 됐지만, 킬러보단 중킬러가 연속으로 나오는 형태라 그러면 못 풀 문제보단 풀 수 있는데 시간을 내가 얼마까지 드릴 수 있는가, 그 문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 1, 2 관련되어 있는 문제 구성에도 보게 되면 시간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들거나 연속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게, 헷갈릴 수 있게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뒤로
연결될 수 없게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들을 좀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영어는 제 생각에는 실제 수능 갔을 때는 이번에 봤던 모의고사처럼은 안 낼 것 같아요. 그럼 애초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흔히 말하는 킬러를 안 내는 형태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문제를 내려고 했었던 의도랑 좀 어긋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좀 약간의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실제 수능에서는 이번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적용해서 내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고3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 다른 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 조금 점수 자체가 높게 나오는 형태는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보통 그런 거 판단할 때는 영어를 기반으로 놓고서 판단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분들 현재 고3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에 관련되어 있는 역량의 기준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영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수능에서는 조금 더 쉽게 낼 거니까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단어 중심으로 듣기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해 나간다면은 분명히 더 좋은 데이터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최상위에 있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나누려면 최상위 변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문학 변수 정도만 가지고서 사실은 지금 뭐 최상위 이과 학생들을 나누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탐구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엄밀하게 내야만 변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실제 수능에서는 과탐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왔던 그런 형태,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아마 진행이 돼서 지금은 거의 사탐하고 과탐이 1등급 같은 경우는 편차가 거의 없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수능 갔을 때는 과탐이 조금 더 고난도의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최상위 의대 라인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평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수능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원하시는 목표를 꼭 달성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